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리회계. 제리님 일찍 오랜만이에요. 오셨네요. 예. 퇴근 잘 잘했어요? 네. 퇴근 잘 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죠. 잘 지냈죠? 네, 잘 지냈어요.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저 잘 지냈어요. 잘 요즘 지냈어요? 너무 더워져가지고 우리 맥주 한 잔씩 할까요? 아, 예. 아니, 여기는 무슨 맥주를 캔으로 이게 주네요. 캔으로 주네. 각자 따라 먹으라고 그러는가 봐요. 맛있을 것 같아. 자,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저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다 물려가지고 네네. 아이고 어떻게 아니, 다 파란불인데? 이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했어. 그러게 이거 왜 마이너스 이런지 많이 모르겠어. 났네 이거. 수익이 많이 난다고 수익이 많이 해가지고 난다. 투자를 했는데 네네. 왜 다 이렇게 파랗게 되는 어, 것인지. 혹시 수익하고 이익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? 수익이나 이익이나 수익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수익하고 이익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건데 수익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액. 그러니까 기업이 뭐 상품을 팔아가지고 물건 팔아서 이만큼 벌었다. 근데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잖아요. 그쵸?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기계 장치도 들여놔야 되고 공장도 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수익에서 뺀 거, 그게 이익인 거거든요. 근데 방금 수익은 늘어나는 건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는 안 보셨죠? 그러면은 네네. 치킨집이 있는데 그 치킨집에 치킨이 잘 팔린다고 해서 그렇죠.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뭐 알바생이 많으면 알바생한테 돈을 다 줘야 되고. 수익이 얼마나 났고 비용이 얼마나 났고 그래서 남는 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수익은 계속 나고 있잖아요. 매출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. 근데 계속 적자잖아요. 그죠?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난 쿠팡 맨날 시키는데 어떻게 쿠팡이 적자야? 그러니까 약간 이런. 물류 비용이라든가 창고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까 아직도 언제쯤이 흑자가 날까?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. 재무제표 막 회계 이러면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주식할 때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. 재무제표를 좀 안 보는 이유도 있어요. 왜냐면은 재무제표를 본다고 여긴 대박 날 거야.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거지. 그렇지. 여기 투자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지. 뭐 그렇게 따지면 재무제표 잘 보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될게. 그렇지. 예.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위험 요인,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, 그러니까 폭탄은 밟지 않는다는 거죠. 그 최근에 상장 폐지된 회사들 중에서 세영 DNC라고 있는데 그 회사는 딱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이 계속 적자였어요. 그리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. 근데도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계속 사요? 그렇죠. 사왔죠. 몇 년 왜? 동안 계속 그렇게 적자에다가 현금이 안 들어왔는데도 재무제표를 안 보니까 진짜? 그거 봤었으면 이런 회사 안 샀겠죠.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좋은데 보기가 어려운 게 그 용어들이 다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자산도 그냥 자산이라고 안 써 있고 뭐 유동자산, 비유동자산, 뭐 골뱅이도 아니고 뭐. 정말 저도 회계용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밉상해요. 그렇지만 우리 뭐 아랍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이게 뭐 글자인지 그림인지 뭐 뭔지 아무문인지 잘 모르지만 아랍의 어린아이들 다 하잖아요. 재무제표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제 이 기업이 현재 이런 상태구나.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. 그렇지. 그럼 좀 마음이 편해졌어. 우리 회계사 할 거 아니잖아. 그쵸, 우리는 그쵸. 이걸 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럼 재무제표라는 게 약간 가계로 따지면 가계부 같은, 그렇죠. 회사의 가계부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? 맞아요.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재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러 명들, 여러분 이런 옛날식 표현인데 요즘 안 쓰지만 그래서 재무를 기록한 여러 가지 표다. 5가지 종류가 있어요. 재무제표가 아까 하나의 네네.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중에 네. 이제 한 명씩 알아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혹시 그 앱에서 다트라는 거 까셨어요? 다트는 네.
앱에서 이제 다트 검색하시고 아, 다트라고 일단- 치면 나와요? 네, 다트라고 치면 나와요. 다트. 아, 여기 있다. 금융감독원 모바일 전자공시. 음. 재미없게 생겼는데. 일단 근데 다트가 너무 중요해요. 왜? 여기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니까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재무제표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? 뭐 쭉 뜨잖아요, 그죠? 네. 정기 공시하고 외부 감사 관련.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기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해요, 회사들이. 네. 우리가 특히 상장사들은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. 상장사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했고요. 그 사업의 결과로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런 걸 보여주고, 그리고 외부 감사는 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그 감사를 받은 그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도 공시하면서 동시에 재무제표들이 나와요. 자, 오, 이렇게 나오죠, 있다. 그죠? 하나하나 좀 간략히 설명하면 재무 상태표다. 나의 재무 상태가 지금 이렇다. 기업의 재산 목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건강 진단서다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. 보면 이제 자산 있고 부채 있고 자본 있고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재무 상태표는 기업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. 이거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예요.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온 거, 그건 부채, 내 돈, 주주들이 납입한 돈, 이거는 자본. 자본. 그렇죠. 그러니까 대출로 끌어오고 주주들이 준 내 돈, 그 돈으로 공장 사고, 기계 사고, 토지 사고, 그다음에 뭐 무형자산, 뭐 이런 상표권, 뭐 특허권,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유하잖아요. 이런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들이다. 남의 돈 끌어오고 내 돈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했다. 이게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예요. 그다음에 손익계산서. 손익계산서는 이 정도는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? 손익계산서, 그쵸?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. 그렇지. 그래서 오늘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으니까 이 회사 투자해야 된다. 흔히 이런 증권기사 많이 보셨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그야말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다. 그래서 기업의 성적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적표. 음. 이거는 제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 그 같아요. 시간적으로 이해되고. 근데 자본 변동표, 이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개미 투자자들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잘 안 봐도 돼요. 자본 변동표는 아까 전에 우리 재무 상태표 얘기하면서 부채하고 자본 끌어와서 자산에 투자한다 이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 부채 자산 빼고 저 자본에 대한 얘기,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얘기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. 현금 흐름표. 그렇죠. 현금 흐름표. 요거는 제목만 봐도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쵸. 볼 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데 근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이 막 이렇게 또 들어오는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익을 계속 내고 있어. 지금은 계속 매출 계약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처가 돈을 그 물건만 받아가고 돈을 안 줘. 그렇게 해서 현금은 계속 나가. 뭐 이러면은 이익은 나는데 현금은 마이너스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다. 그럼 현금 흐름표는 개인으로 따지면 나 이번 달에 카드를 진짜 많이 썼는데 어쨌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까지는 마치 나한테는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어떤지를 네네. 이제 보여줄 수 있는.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? 한 잔 드셨는데도 거의 취한 것 같지가 않네. 마시니까 이해가 잘 네. 되는.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면 현금 흐름이 다 달라요, 사람도. 자, 어렸을 때 보면 자, 계속 부모님이 투자했죠. 근데 내가 돈 벌어요? 어릴 때? 돈 못 벌잖아. 돈 못 버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야. 그럼 재무활동은 어때? 부모님이 계속 돈을 주잖아요. 재무활동 플러스지.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만 보면 얘는 지금 어린애구나.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쫙 보면 얘네 지금 신생회사네? 얘네 지금 안정적인 회사네?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제. 네네. 이거 진짜 보면서 주식 해야 투자할 되겠어. 때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야. 꿀팁. 맞아. 응. 그럼 네. 우리 그 마지막에 봤던 그 재무제표 주석? 네. 그거는 뭐였지? 전자제품 이렇게 사면 설명서 들어있잖아요. 설명서 말고 그냥 유튜브에 뭐 사용법 뭐 이런 거 그냥 찾아보는. 보고 그지.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적어놓은 거. 이게 그거를 장황하게 좀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
담겨 있는 거 그게 재무제표 주석이에요. 근데 주석 정도 볼 줄 알려면은 좀 고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네. 그 설명서 같은 것도 그런 거 보고 조립할 줄 아는 애들은 약간 기계 고수 약간 알못들을 못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음. 우리 재무제표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? 무형자산? 무형자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지? 혹은 무슨 이 자본금 안에 뭐 신종 자본증권 뭐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적혀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재무제표 주석 설명서니까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만 모르는 거. 보면 되는. 이 숫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튀었지? 튀어서 갑자기 왜 늘었지? 그다음 이 숫자는 왜 작년까지는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없어졌지? 궁금하잖아. 그걸로 인해서 내 저기 투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그거 궁금할 때 주석 열어가지고 살펴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. 그래서 이게 이 회사 재무제표의 스토리가 재무제표 주석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도 영화 줄거리만 보고 영화 안 보고 그래놓고 그 영화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? 아니죠. 없죠, 그죠?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도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만 봤다고 해서 재무제표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석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고 어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재무제표 다 봤다. 주석까지는 다 봐야 이 재무제표라는 한 편의 영화를 다 본 것이다. 그렇지.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요? 대박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쪽박은 피할 수 있다. 그렇지. 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대박의 꿈에만 젖어서 그 쪽박을 방어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표들을 봐야 된다. 마치 그런 거죠. 이게 거짓으로 자기 그쵸. 자신을 공시해 놓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사람들 끌어모으면 안 되는 거지. 특히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건강검진표도 보고 성적표도 보고 네. 부모님과의 그 연결 재무제표도 관계도 보고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보고 아 그래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여기 정확해요. 아, 진짜 이렇게. 이해가 너무 빠르다. 술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해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거 모르고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나는 진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쵸.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요?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만 보면은 재무상태표 보면은 기업이 현재 이렇구나 정도 알 수 있도록, 손익계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만큼 이제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거를 우리가 할 거고요. 실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? 그렇죠. 실제 회사들의. 좋아.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산업에 따라서 그 기업이 영위하는 어떤 산업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특성들이 좀 달라요. 이제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대로, 건설회사는 또 건설회사대로, 조선사는 조선회사대로. 그럴 수도 은행은, 있겠네요. 은행대로. 어떤 업종은 외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런 어떤 업종마다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회계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다른 개미 투자자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뭐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네네네. 아니면 모여서 뭐 다른 주식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네. 서로 투자 정보도 나눌 수도 있고 좋죠. 그렇게 모임을 해도 좋을 것 네, 같아요. 우리 막 달리기 할 때도 러닝 크루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면 훨씬 좋잖아요. 음. 그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은 강제력도 생기고 나 혼자 있으면 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으니까. 보고서가 재미없게 생겼으니까 네네네. 좀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사람만 이랑 같이 할 수 있다? 우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사람만 네.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. 네,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만 모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엔치랩이 드디어 직장인 개미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도우미를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안동제리 미니쭈와 함께 공부해요.